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영상은 제가 녹화를 쉬었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시아는 그냥 혼조했습니다. 하락한 친구들도 있고 상승한 친구들도 있고 혼조했습니다. 뭐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적인 이슈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하여튼 이번 주는 미국 주식시장이 그 추수감사절 연휴가 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기업들 실적 발표도 다 했고 해서 좀 그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데 시장에 잔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요거 프랑스 국채 금리가 한때 그리스를 추월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랑스 금리가 그리스 금리를 추월했다라는 것은 프랑스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만큼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껴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렇냐면은 예산안 교착이 길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그것 때문에 금리가 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프랑스 증시가 한번 급락하긴 했었는데요. 어젯밤에는 프랑스 증시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반응 없이 넘어갔어요. 이 이슈는 며칠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프랑스 채권 시장에 한해서 좀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막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일단 우리가 그냥 가볍게 알고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프랑스가 무슨 약간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냥 일단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에서도 어떤 좀 소식이 있긴 있었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급락했죠. 사실 세계 증시 분위기가 지금 나쁘진 않은데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한국은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제 생각엔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 그 보시다시피 그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디에 갔더라? 여야 대치의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이미 합의된 금투세 폐지 법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뭐 민주당에서 거부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그 금투세 관련된 법안도 금투세 폐지 법안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결정이 좀 늦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금투세 시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오늘 한국 증시 급락에 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증시가 빠지는 거는 물론 이제 지금 이미 커져버린 시장의 변동성과 약한 기초 체력 등 그런 구조적인 문제 등이 물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도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거, 그 오늘 아침에 일본에서 물가 지표를 발표했는데 물가가 좀 서프라이즈했습니다. 도쿄 코어 CPI 등등 뭐 이런 것들이 CPI가 나왔는데 이게 좀 서프라이즈했단 말이죠. 일본의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일본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우리가 바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엔 달러 환율을 생각해야 됩니다. 엔화 강세의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이 지표 발표된 후에 엔화 강세가 나타났고, 엔화 강세하면 뭘 생각해야 되죠? 엔화 강세, 이게 저기 달러 엔 환율인데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고요. 위로 올라가면 뭐죠? 위로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거, 엔 캐리 트레이드가 심화되는 거. 요렇게 이 아래쪽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화되는 거, 청산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내려오는 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물론 뭐 나스닥 이런 거에 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초 체력 약한 한국 증시가 이런 거를 가만히 놓고 보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입니다.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야 일본에서 물가가 높게 나왔댄다, 이 기회에 한국 증시 주식이나 한번 팔아먹어 보자, 뭐 약간 이런 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엔화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엔화 강세와 눈에 띄게 어떤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107을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하여튼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라는 것이 그 보시다시피 미국 채권 시장에 그렇게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미국 채권은 요즘에 신났죠. 방향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슬슬슬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채권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일단은 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고금리 강달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고금리는 이 지금 채권 시장 이거 보시면 해소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고 금리와 역시 달러가 따로 갈 수는 없죠. 그죠? 금리와 달러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참. 금리와 유로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다 같이 움직이는구나.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되고 있구나. 우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가 되면은 사실 한국 증시는 좋아야 되는데 참 억울한 측면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많죠. 한국 증시는요. 어쨌든 근데 미국 증시는 부담이 없죠. 미국 증시는 고금리 강달러 완화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 외에서 벌써 그렇잖아요. 채권이 막 올라가니까 벌써 러셀 지수 고금리에 고통받던 그 피해봤던 그런 그 주식들을 사람들이 막 매수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러셀 지수 막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S&P 같은 걸 봐도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이고 한국만 참 억울한 측면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일단 좀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한 가지 이슈 때문에 막 시장이 막 들썩들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냥 뭐 사실 이런저런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지금 어떤 그런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 각각 건강 상황에 맞춰서 제 각각의 갈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가볍게 있었던 일들 일단 좀 체크만 좀 하자면요. 일단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 분위기가 일단 좀 안 좋네요. 그죠? 일단 하락 출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유럽 증시가 지금 좀 빠진다라고 해도 유럽 증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냥 박스권에서 잘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국처럼 막 곡소리가 나고 그러지는 않죠. 일단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고요. 그 일본 증시부터 또 하나씩 좀 볼게요. 평상시처럼요. 일본 증시 보시면 오늘 뭐 조금 하락 마감했죠. 그냥 조금 하락 마감한 정도인데 이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 조금 좀 이제 불안해져야 됩니다. 이제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권 요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박스권 중간까지 올라왔다가 밀리고 있고 바닥에 왔는데 박스권 하단에 왔는데 반등 못하네. 반등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네.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경계 정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보시다시피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추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 극복하는 모습. 다시 오르겠다. 중국이 올라오면서 일본이 약해지고 있네. 그죠? 뭔가 세계 증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미국 자체 분위기는 좋다. 하여튼 그 중국과 연관된 거는 주로 이제 뭐 유럽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지금 중국 증시는 또 강해지려고 또 그러고 있네요. 물론 뭐 강해져봐야 좀 당분간 답답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움직이면 둔화되겠는데 일단 요렇게 떨어지던 이런 조정은 일단은 끝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승 목표치를 크게 잡기는 어렵겠죠. 위쪽에 이런 저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뭐 가볍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지금 요렇게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오늘 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물가 지표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주요국 통화들이 다 대부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었고 이런 점들이 중국 증시에 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가벼운 내용들 그냥 뭐 체크만 해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볼까 하는데 그 코스피부터 좀 보자면요. 일단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세계 증시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이 부분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그 일단은 요렇게 한번 지금 일봉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 한 번은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빠질 때 일단 눌림식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분봉 같은 걸로 좀 보시자면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분봉 같은 걸로 좀 보시자면요.
지난번에 이때 한번 11월 15일쯤 이때쯤에 어떤 단기 바닥을 하나 만들었죠.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 거는 이거는 어떤 그 쌍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건전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빠지는 거 물론 이 정도까지 안 빠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분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또 작은 쌍바닥을 또 만드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눌림시 매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까지는 눌림시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당분간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싶습니다. 이게 오늘 뭐 5분봉 이런 걸로 봐도 일단 단기적인 그런 쌍바닥 만들려고 하고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근데 아직까지 이 조정을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신호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렇게 코스피는 요렇게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그죠? 지금 이쪽 자리에서 지금 이쪽 자리가 아직 의미 있는 바닥이다라는 그런 확인은 아직 못한 겁니다. 본격적인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 요렇게 내려오던 이거를 이렇게 돌리겠다라는 그런 매수세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올겨울까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미국 증시도 아직 상승 목표치가 좀 한참 남았고 하니까 그래 당장 그래도 한국 증시가 여기서 대폭락을 막 추세적으로 이어가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래 한국 증시도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일단은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지 이제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자리에서는 가벼운 경계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되 일단 좀 주의는 하자 이겁니다. 아직 바닥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근데 바닥이 나올 가능성 일단 염두에 두고 좀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하면요. 조금 좀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게 그래도 각도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 안 좋은 모습들만 뭐 코스피가 봤다면은 그래도 이번엔 의미 있게 한번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의미 있는 매수세 한번 받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면은 좀 연말에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나 바닥은 안 나왔으니 우리 경계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문제예요. 코스닥이 워낙 이제 세계 증시 분위기 좋기 때문에 좀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5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를 깼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한 번 터치했을 때는 반응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강하고 한 번 더 터치했다. 뭐 이까지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세 번째 터치를 했고요. 여기서 이번에 반등을 못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매도세가 아래쪽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 금투세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양도소득세라든가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이슈를 생각하면은 코스닥은 사실 이렇게 지지선까지 깬 마당에 이렇게 되면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순환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코스닥이 워낙 소외가 됐기 때문에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좋을 것이라면은 오늘 좋았어야 되거든요. 오늘 좋았어야 되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뭐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오늘 시작하고 나서 몇 분 되지도 않고 나서 바로 강력한 매도세를 뿜어내 버리니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거는 뭐 일종의 레벨 다운 뭐 일단 이런 개념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런 게 뭐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나 뭐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1150을 붕괴시킨 상황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질 가능성을 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이 기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더 싸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더 싸진다면은 뭐 사실 이미 코스닥은 추세적인 하락은 뭐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더 어쨌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싸게 코스닥을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도 어쨌든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법안 뭐 그런 세금과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연말이 지나고 나서 뭐 내년이나 사실 근데 돼야 좀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좀 스치더라고요. 일단 코스닥은 오늘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이 모양이 됐다 이겁니다.
오늘 뭐 코스닥이 빠진 거는 뭐 왜 그렇겠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약했고 그죠? 제약바이오가 줄줄줄 흘러내렸고 2차 전지가 같이 흘러내리니 이렇게 맛이 간 거겠죠. 2차 전지 그 ETF죠. 2차 전지 ETF가 죽어내리고 있고 이거 뭡니까? 그리고 바이오가 죽어내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굉장히 부진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건강 상황에 있어서 심각한 신호가 나온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대신에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조금 더 돈이 좀 쏠릴지도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한국 증시도 뭐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 뭔가 해먹으려고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돈이 코스닥을 저렇게 죽여버리면 돈이 어디로 갈까? 그럼 아마도 뭐 코스닥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코스피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또 다시 코스피가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제 그와 좀 전에 그 코스피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보시면 사실 지금 그래요. 지금 이런 자리가 그 지난번 일봉 보고 계시는데 여기가 단기바닥 나왔던 자리고요. 단기바닥. 그리고 이제 재차 쌍바닥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눌림식 매수 전략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그래. 삼성전자 분봉인데 요렇게 중기적인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 중이구나라고 일단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죠? 요렇게 끝난 건 아니고 이게 다시 요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야 그래야 이제 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요렇게 일단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사면은 어떤 중기적인 쌍바닥 그런 걸 확인하고 당분간은 일단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조금 좀 어떤 뭐 큰 기술적 반등 그런 거를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난번에 삼성전자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뭐 눌림시 매수 어떤 급반등을 생각을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자리라 말씀드렸고 그 뒤로도 여기서 한번 급등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일단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은 일단 가지고 가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이 밀리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직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점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반도체 지수 이런 게 사실 요즘 보시면은 좀 위태위태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 추세선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선 요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년 10월 달에 저점 한번 나왔고 그리고 23년 10월 달에 또 그 저점 하나 나왔죠.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하면 이런 추세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추세선의 하단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여기서 반등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뭐 그나마 좀 뭔가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자리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 반도체 지수는 좀 굉장히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하여튼 뭐 이래저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등 코스피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세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조금 경계하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그죠? 아직까지는 일단 기회로 보자. 근데 그 매수세 확인이 되진 않았으니까 일단은 뭔가 어, 삼성전자나 그 코스피는 지지력이 나오는지 잘 보고 있다가 어떤 대응을 하자. 뭐 눌림시 매수 대응을 하자라고 그런 일단 마음의 준비만 좀 하고 있고 약간 좀 긴장하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지금 추세적인 하락으로 일단 돌아서긴 돌아섰죠. 네, 그런 점들은 좀 일단 감안하셔서 그 지금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목표치를 생각을 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단기적으로 좀 그런 매력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저녁에 이제 빨리 조기 폐장한다라고 하거든요. 조기 마감한다라고 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특별한 이슈 없으니 그냥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